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강북 삼성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고아른 기자가 상황을 전합니다. 네, 저는 지금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이송된 강북 삼성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곳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응급실 앞에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7시 45분쯤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55살 김기종 씨로부터 흉기로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김 씨를 제지해 더 큰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도 현장 인근에서 곧바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피를 많이 흘린 채 인근에 있는 이곳 강북 삼성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실명을 외치고 전쟁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시게이의 도시놀이 당시 주한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져 공격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북 삼성병원에서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현재 미국 내 많은 방송사들도 이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주원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의 공식 반응이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이 충격적인 피습 사건에도 불구하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상황이 속속 들어오는 만큼 앞으로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사건 직후에 마크 리퍼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쾌유를 빌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미 CNN 등 주요 언론들도 이 정규 방송을 속보로 전환하고 새로운 소식을 속속 전하고 있습니다. 미 CNN은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현재까지 파악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즉 범행에 사용된 도구, 그리고 용의자가 범행 당시에 전쟁 훈련을 반대했다고 외쳤다는 내용 등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 반미 감정에 의한 범행도 의심된다는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스튜디오에 출연 중이던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리퍼트 대사의 상태를 파악 중이라면서 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무엇보다 치안이 안전하고 또 미국 외교관의 안전이 잘 보장됐던 한국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들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공식 부임한 리퍼트 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수석 보좌관과 비서실장, 또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어제 있은 LA시 선거, 출마한 한인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제4지구 데이빗 류 후보는 접전을 벌인 끝에 2위를 기록하면서 결선 진출을 확정졌습니다. 제10지구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는 거물 정치인의 벽에 막혔습니다. 개표 상황 윤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말 그대로 한 표 한 표가 소중했던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4지구에 출마한 데이빗 류 후보는 개표가 60%를 넘어갈 때까지 1위를 지키며 결선 진출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판 뒷심을 발휘한 캐롤린 램지 후보에게 1위를 내주더니 단 10개 투표함 개표를 남겨두고는 3위에 12표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자정을 넘겨 모든 투표소의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데이빗 류 후보는 2,776표를 득표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1위와는 135표, 3위와는 불과 61표 차의 초박빙 접전이었습니다. 남은 변수는 아직 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잠정투표와 당일 우편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4지구에는 1000여 표의 잠정투표가 남아있는데 워낙 많은 후보가 출마한 까닭에 표가 집중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선거국 역시 오늘 데이빗 류 후보에게 결선을 대비한 기금 모금을 허가하며 결선 진출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한 표가 다 중요하다는 게 every vote counts.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운동했던 거예요. 여기서 갈 길이 더 많죠. 여기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더
힘들어질 거니까 더 움직이고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커뮤니티를 더 뭉쳐야죠. 반면 4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 지역구는 모두 이번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10지구에 출마했던 그레이스 유 후보도 선전했지만 현직 의원인 허브웨슨 시의장의 과반 득표를 막지 못하고 결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쌓이는 거죠. 우리 한인들의 투표 처음이 아니고 10번째. 그럴 때는 진짜 우리 많은 한인 후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번에 선거 이기지 못해도 저는 다음에 또 선거 후보로 나올 겁니다. LA시 선거관리국은 시 전체에 남아있는 4만 8천여 표의 잠정투표에 대한 집계를 모두 마친 후 공식으로 당선자와 결선 진출자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결선은 오는 5월 19일 치러집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번 LA시 예비선거는 지난 10년간을 돌아볼 때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단 한 자릿수 투표율에 그쳤는데요. 상황이 이런 가운데 다음 선거부터는 선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짝수회에만 선거를 실시하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등록 유권자 182만 7,123명. 이 중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는 15만 7,577명, 투표율 8.62%. 어제 치러진 LA시 예비선거 투표 집계 결과입니다. 역대 치러진 3월 시 예비선거를 살펴보면 한 자릿수 투표율은 유례가 없습니다. 흐름상 시장 선거가 있는 4년마다 투표율이 높아지긴 해도 전체적으로 2년마다 치러지는 시선거에 대한 투표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등록 유권자만 많아졌고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다는 말도 됩니다. 출마 후보들이 유권자 등록 위주로만 선거운동을 벌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LA시 의회는 지난해 11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홀수회에 치러져 왔던 시선거를 주선거와 함께 짝수회로 치르는 방안을 투표에 붙인 것입니다. 선거년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당선되는 시의원은 4년 임기가 아닌 5년 6개월로 임기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없진 않지만 어제 투표 결과 LA시 선거를 짝수회로 옮기는 안은 76.9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덩달아 LA 통합교육국 선거 역시 76%의 찬성으로 짝수회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번 주민안 통과로 LA시 선거는 오는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6월 예비선거, 11월 본선거 일정으로 변경됩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의 열차 사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얼마 전 LA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열차와 차량 간의 충돌 사고들인데요. 한 달 사이에 3건이나 발생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심하게 파손된 채 철로에 놓여진 차량. 뉴욕 이런 열차 충돌 사고가 한 달 새 벌써 3건입니다. I couldn't believe I was in this train. They came. I panicked at first, and I was in the ambulance, was shaking, and the lady was telling me to keep calm. The policeman told me that I must serve because God saved my life. 문제는 안전 불감증. 두 사고 모두 자동차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 경고등을 무시하고 건널목으로 진입한 결과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It's crazy. These people are in such a rush to get somewhere. You don't go down when the gates are. You don't go through when the gates are down. 정치권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초당파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Now in a bipartisan fashion to save lives. 뉴욕주에서는 법안 상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And working across the aisle, we put language in the bill that is moving this week in Congress. I think we're going to get it done through the House tomorrow.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22만 달러에 대한 소송이 종료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밟아 한국 정부에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이번에 몰수가 최종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은 122만 달러, 우리 돈 13억여 원입니다. 미 법무부는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합의서에 전 씨의 차남 재용 씨와 재용 씨의 부인 박상아 씨 등과 공동 서명한 뒤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몰수가 확정된 재산은
미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에 있는 재용 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과 부인 박 씨가 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이민 펀드에 투자한 돈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들 자금을 몰수하기 위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몰수 명령과 영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와 함께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한국 내 재산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액수는 2,750만 달러, 우리 돈 302억여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외국 관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뒤 돈 세탁을 위해 숨겨놓은 자금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혀 추가 몰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몰수가 확정된 재산은 향후 절차를 밟아 한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베이비박스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아기 키울 형편이 못 되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한 작은 상자인데요. 한국에서도 일부 종교단체가 이렇게 버려지는 아기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 베이비박스. 그런데 인디애나주가 이걸 아예 합법화하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베이비박스 합법화 법안은 지난주 인디애나주 하원을 94대 0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상원 통과도 확실시되는 가운데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아기 상자 100개가 설치 운영될 걸로 예상됩니다. A woman is going to open the door, place the infant in here. There's going to be a weight down here. Once the weight is down, a trip to 911 goes off. 베이비박스 법안은 지난해 말 신생아 사망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하천가에 담요에 쌓여 버려진 아기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이나 경찰서에 찾아가 아이를 맡기면 되지만 산모들이 신원 노출을 꺼리면서 불행이 되풀이된다. 현행 영아 위탁 제도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버려져 숨진 아기가 1,000명을 넘는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It's probably not easy for a troubled young mother to be able to come face to face with the police officer and hand that child over. Unfortunately, I think making it too attractive for them to take some tragic course. 베이비박스 합법화는 미국에서 인디애나주가 최초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운용 사례를 참고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영아 유기를 무분별하게 부추긴다며 유엔이 공식 반대 입장을 전명하는 등 베이비박스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소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일부 남성들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제제의 남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심혈관 질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FDA가 성기능 저하나 피로 등 일반적인 노화 증상에 테스토스테론 제제를 처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전적 이상이나 질병, 고환이나 뇌기능 장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처방하라는 겁니다. 제약사에는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복용 설명서에 넣도록 했습니다. 최근 미 UCLA 대학 연구팀은 테스토스테론 제제를 석 달 이상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위험성이 65세 이상 남성은 2배, 기존 심장질환자는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What's going on is a giant experiment with American men's health at stake because we don't have the long-term data on the safety of these products. 테스토스테론 제제는 지난 1950년대 고환 질환으로 호르몬 수치가 병적으로 낮은 남성들용으로 의약품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고와 패치, 주사 형식으로 다양한 제제가 팔리고 있고 제약사들이 성기능 저하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면서 일반 남성들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지난 2013년 미국에서 230만 명이 테스토스테론 처방을 받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나이를 좀 먹었을 뿐 건강한 남성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